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22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시장은 S&P 500이 또다시 최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도 0.62%나 올랐고 다우만 조금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676%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전일보다 2.4% 이상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알 수 있죠.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인 이 29만 정도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에 힘입어서 미국 시장은 또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어제 그 지수 후퇴에 대한 그 경계심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약보합권의 출발을 보였고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뭐 위든 아래든 크게 벗어나지를 양시장이 모두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지독한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 출발을 해서 장중에는 3018포인트 터치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매도 우위를 유지를 했고 기관만 순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뭐 약보합권으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00억 넘게 107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들도 675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만 1844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이것도 역시 약보합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1000포인트를 잠시 회복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외국인들만 좀 사는데 그 사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매수위를 나타내는 것 같고는 코스닥을 강하게 이게 돌려세우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뭐 그냥 보합 수준에 머무르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은 995.07포인트로 어제보다 0.14% 올랐으니까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했다. 보합이다. 이렇게 보면 맞으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500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1,149억 순매도, 기관도 200억이 넘게 순매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두 시장 모두 지독히 그 제자리 걸음, 그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제자리 걸음을 제대로 한 답답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요즘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 이게 이제 애플이 그 AR, VR 이 헤드셋을 내년 그 4분기에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또 이쪽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부채질했고 최근에 그 메타버스 그 ETF 상장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일루 자금 유입이 제법 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금들이 결국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편입한 종목들을 사면서 이제 수급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메타버스는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는 안 됐지만 그게 이제 뭐 그 개념 정리라는 것보다도 이제 새로운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거랑 부딪히게 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조금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쏟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쭉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쉬는 동안에 주말에 브런치 카페 예전에 했던 43강 거기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관련 종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주말에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거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브런치 카페 제 43강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골판지, 제지 이런 쪽 올랐습니다. 이거 뭐 자주 오르죠. 근데 당연히 요새 이제 뭐가 이건 뭐 시대적 변화, 코로나 때문도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인 변화예요. 이제는 뭐 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침에도 저희 아파트도 이렇게 복도에 나오면 집주마다 앞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참 우리나라 희한하죠.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예, 근데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포장용 박스 가격이 이제 상승할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일부 업체는 이제 상승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원재 가격이 한 50% 이상 작년 대비해서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끝단에 있는 가격에 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이런 골판지, 박스 이런 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뭐 제지회사니 이런 주식들이 오늘 좀 움직였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게임주도 이게 겨울이 성수기니까 게임이 성수기니까 이제 성수기면 어떻게 돼요? 게임 회사들이 신작을 자꾸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움직였고, 요새 한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어제도 하나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W게임즈라는 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를 검토한다.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가 이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데 이제 진출하는 그런 게 요새 이제 좀 흐름 같아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제 더 게임주들이 오늘 움직였고, 아시지만 어제 이제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사는 성공했는데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궤도 진입엔 조금 더 이게 제가 어제 이제 그 결과를 안 보고 저희 녹화를 했으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서 뭐 결국 성공하는 거죠. 어쨌든간 어저께 그냥 궤도 안착까지 딱 됐으면 그랬으면 오늘 이제 이것들이 날아갔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그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조금 주가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끝난 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소셜 미디어 스냅에 이게 이제 시간의 가격이 20%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애플이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변경으로 해서 광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향후 광고 사업이 더 나빠질 거다. 이러니까 뭐 3분기는 뭐 컨센서스를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앞이 답답하니까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전부 그 시간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밤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이게 이제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나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페이스북 등 그 6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그 소비자 결제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것도 별로 유쾌한 소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미국 시장이 잘 갔는데 요거를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까 이런 거.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움찔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르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플랫폼 기업은 오늘 조금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해 주신 거 이제 답변. 좀 노후 자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ETF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면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주관적이죠. 이 장기적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여전히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도 그렇고 뭐 한국에도 여러 가지 ETF가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ETF 투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렇잖아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은 사실 이렇게 뭐 급할 것도 없고 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좀 롱텀으로 사놓으시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섹터인지 어떤 ETF인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또 좀 정해져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얘기 좀 하죠. 이게 시장이 오늘도 보면 이제 지독하게 답답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을 안 겪고 바로 올라가면 바로 되맞는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약간 옆으로 눕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게 오히려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요새 뭐 고구마 사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고구마 시장이죠. 고구마 몇 개 그냥 물 없이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다르냐?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르는데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장 미국 시장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게 수급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어떤 재료가 나올 때마다 그 수요가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밀어 올리고 뭐 그래요. 또 악재 나오면 조금 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뭐 뭐 아시지만 S&P 500은 이제 최고점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모양도 잘 갖춰 있고. 근데 우리는 왜 안 그러냐? 우리는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모든 재료에 우선해서 수급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수급이 안 되면 도대체 시장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요즘 예를 들면 실적 호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전에 사놨다가 실적 호전이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 그냥 내다 팔아요. 그래서 아유 이참에 이익 챙기자, 이익 실현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수요가 강력하지 못한 거예요. 불안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매물이 나오는 데다가 그 패턴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공매도가 거기에 이제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정답 같은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실적 호재 나오면 그날은 파는 날. 뭐 막 이런 공식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러니 뭐 수급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 그럼 우리나라 이제 끝났냐? 다 팔고 미국 시장 가서 투자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 끝나냐? 이런 게, 이 답답함. 고구마 시장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카렌더 베이스로 뭐 언제 끝납니다. 뭐 12월에 끝납니다. 뭐 1월에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축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려면 지금의 그 증시 환경에서 몇 가지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는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매돌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그럼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 이거는 이제 신용 규제, 또 등등 해서 레버리지 물량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B2, 빚내서 투자한 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상당 부분 털렸죠. 3,300에서 2,900까지 내리 뽑으면서.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긴축과 동시에 이제 그런 게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 조금만 한 사람은 다 알죠. 이게 반대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 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매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털렸어요. 그런 이제 레버리지 물량들이. 근데 이제 이게 다 털린 게 아니에요.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그냥 조금씩 오르거나 횡보를 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버틸지, 그건 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또 한 차례, 뭐 많은 전문가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차례 제법 큰 조정다운 조정을 한 번 더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뒷단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털려야 된다. 근데 이거를 안 털고는 시장이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일 이동평균도 그렇고, 또 그 위에 3,100도 그렇고, 곳곳에 매물벽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물벽이라는 게, 그 매물이 없어지면, 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사도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 번 더 털려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한 번, 뭐, 가만히 괜히 왜 털어요? 예. 좁게 털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차례의,
그런 이제 조정이 비교적 폭이 좀 나는 조정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이퍼링 얘기인데 뭐 테이퍼링 하겠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 시장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라서 확실한 거냐예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면 시작이 되면 시장은 안심할 거예요. 테이퍼링이 이렇게 해서 이런 스케줄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종료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이제 계획이 나오잖아요. 계획이.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지금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안심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계속 일고 있는 국제적인 에너지 그 가격 폭등하고 또 글로벌 그 공급 체인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칼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뭐 중국이 이제 그 천연가스를 미국한테 고개 숙이고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져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왜 그런 기미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그 글로벌 공급 체인이 완벽하게 제대로 돌아간다 안 하더라도 그게 좀 개선될 기미만 보여도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게 뭔가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느낌이 와야 된다. 근데 아직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 이게 이제 뭐 얼마나 될지 작년 규모랑 비교해서 어떨지 그런 거는 아직은 몰라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 대주주 회피 물량이 시장에 좀 영향을 수급면에서 줄 수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환율이 한 10전 정도 원화가 강해졌는데 아직도 뭐 이제 1170 몇 원, 77원 뭐 이 수준에 있으니까 이 환율도 뭔가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지금은 좀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주식시장은 정말 거짓말처럼 주가가 올라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남던 아니면 뭐 손절을 했던 어떻게 했던 그런 물량들이 털려나가면서 이게 이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빈집털이 같이 그냥 조금만 사도 올라가요. 주식시장은 그런 사이클을 늘 반복하고 있어요. 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기입니까? 뭐 대세 하락기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넌센스. 하락기는 하락기대로 투자하면 되고 상승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여러분들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깊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락이 거듭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은 계속 반복돼요. 왜? 주식시장에는 매물이 없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개인 투자가들은 그럼 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뭐 함부로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막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제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난 사야 되겠다. 아니면 사시더라도 하락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쫀쫀하게. 아주 쫀쫀하게. 쫀쫀하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수보다 더 잘게 잘라야 된다. 지금은 왜냐하면 시장이 뭐 어떻게 확신이 없는 걸 가지고 시장을 그냥 무작대기로 덤벼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두 개뿐이 없다. 기다리시든지 진짜 산다면 하락할 때마다 쫀쫀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나눠서 사시든지 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반등이 빨리 오면 그냥 이 실은 해면서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에 봄이 올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면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근데 이제 고음 동면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냥 겨울잠을 그냥 자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넋 놓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 호시탐탐.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시죠? 호랑이가 그 먹이를 그 추적할 때 그거를 우리가 호시탐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데서 보세요. 호랑이가 그 먹이를 쫓을 때 어떻게 하나? 진짜 그냥 납작 엎드려서 진짜 소리 안 나게 다가가갖고 그거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발을 살살 걸을 정도가 아니라 들었다가 놓는 것도 든 상태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진짜 조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뭘 노리냐? 우리 뭐 호랑이는 사슴을 노린다거나 뭐 다른 이제 지금 우리는 뭘 그게 제가 썸네일에 달아드리는 그 섹터들이에요. 그런 섹터들을 우리는 호시탐탐 노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호시탐탐 노려도 여러분 그런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알지만 호랑이가 뛰다가 놓치는 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도 호시탐탐한다. 뭐 내년 봄에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어떤 꽃씨를 심을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하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가 했을 때 보통 평균 5개 종목 이 정도 운영하면 돼요. 그뭐 벌린다고 돈 더 벌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쫓아갔다 저기 쫓아갔다 이래가지고 진짜 계좌를 다이소처럼 만들어 놔도 별로 수익 안 나요. 그러니까 한 5-6개 종목으로 내가 압축해서 내가 봄이 오면 이렇게 할 거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추가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 계속해서 그 섹터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 5-6개 종목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추적해 가야죠. 지금 그게 완전히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누구 이렇게 얘기 듣고 뭐 사면 대박 난데 이래갖고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 종목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지금 사지 않더라도 매일 추적을 하셔야 돼. 이런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리포트. 그러면 그 리포트 읽는 법도 브런치 카페에 보면 나오는데 어제 댓글에 한 분이 그거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찾아서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거 읽어보면 여기 가면 그냥 리포트가 이렇게 공짜로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리포트 다 읽기 힘들면 뒤에 것만이라도 좀 읽어보시라. 결론만이라도 애널리스트가 마지막 결론 내놓은 거라도 꼭 읽어보시라.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그런 이제 호시탐탐 리포트도 좀 읽어보시고 또 그 리포트를 가지고 종목도 좀 추격해서 정리하시고 뭐 그런 걸 가을이니까 계절도 덥고 또 산보 하시다가 제가 여러 슬곤생에 또 하나 오늘 낮에 올려놨어요. 어떤 분이 신청하신 신청곡인데 내 사랑 내 곁에 많이 아시는 곡인데 뭐 지금 뭐 시장이 이래서 씁쓸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기다려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주말에는 주식시장 걱정하지 마시라는데 주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 걱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 봄이 오면 어떤 꽃씨를 심을까를 연구하는 거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듯이 호시탐탐 대충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돈 버는 일이니까 집중해서 그걸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힘든 시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